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용입니다. 새 남자의 수다로 시작해서 어느새 사무실 책상에서 홀로 하는 방송 카더라입니다. 독립인지 방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이 본 채널에서도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카더라 채널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화제의 회사 테슬라입니다. 회사에서 주린이라고 하죠. 예, 주식에 관심 있는 후배들도 많고 최근에 워낙 화제라서 이번에 좀 다뤄볼까 해요. 제가 자동차 전문지에 오기 전에 경제지에서 증권 기자도 조금 했고 대학교 때 증권사 인턴도 했었어요. 물론 그 리먼 사태 직후 그 취업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증권사는 가지 못했고 증권 기자로 방향은 틀었지만 어쨌든 저의 어두운 개인사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좀 주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테슬라의 최근 1년 주가입니다. 굉장히 미쳤어요. 올 들어서 유난히 자동차 업계를 넘어서 테슬라 시가총액 관련된 기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1000슬라, 2000슬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주당 $1000, $2000의 주가가 형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올랐는데 이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이 엄청 났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도 많이 사셨겠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해외 주식으로 테슬라가 집계됐었어요. 이달 8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산 테슬라 주식은 38억 7,8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조 6천억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조 6천억 원을 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사셨어요. 예. 이게 더 주목할 거는 하반기 매수 총액이 15억 6,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에서 9천억. 거의 근데 하반기라고 해도 두 달이 진짜 조금 넘는 기간이잖아요. 이제 9월 10일이니까 두 달하고 10일인데 그동안 이제 한 1조 9천억 원을 테슬라 주식을 샀다. 이걸 보면서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는데 돈이 있으신 분들은 많으시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 주당 2,000달러는 사실 거래가 쉽진 않잖아요. 한 주에 2,000달러라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말에 액면 분할을 합니다. 한 주당 한 주를 5주로 나눠요. 그러니까 2,000달러면 400달러에 이제 5주로 나누는 거죠. 그 액면 분할을 했을 때 분위기는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고 싶었는데 그 전부터 주가가 1,000달러, 2,000달러 막 오르니까 비싸서 못 사시는 분들이 이제 좀 나눠진, 저렴해진, 실제로 좀 거래가 좀 많이 이뤄졌고 그때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굉장히 주당 498달러, 거의 500달러인데 분할 기준으로 따지면 곱하기 다 5를 해야 되니까 2,500달러까지 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돈이 없으니까 못 샀지만 제 주변에서 요 기간에 꽤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시피 9월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막 떨어져서 1일, 2일, 3일, 4일 하고 월요일날 다시 시작하는 날 8일에 33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1일 대비 한 34, 5%까지 떨어져요. 물론 9일날 반등에 성공을 하지만 막 떠오르는데 저는 이때 폭락을 좀 보면서 그 5월달에 일론 머스크가 한 트위터가 좀 갑자기 떠올랐어요.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5월 2일자로 테슬라 주식이 너무 오른 것 같다. 5월달 5월 2일에 이날 이 발표 이 트윗을 올리고 주가가 또 한번 폭락하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봤을 때도 주식이 너무 올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미쳐 있었고 5월 이후에 계속 5월 이후에 더 미쳐 있습니다. 더 이렇게 미치도록 올라갑니다. 뭐 어쨌든 이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건지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게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건지 뭐 일시적인 조정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뭐 한숨을 돌렸다라고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또 한 번 추락을 하기 위한 페이크인지는 저는 모르겠죠. 예, 저는 모르지만 알면 뭐 사고 팔았겠죠. 예, 저는 모르고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입장. 헤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라고 이제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증권 전문가들, 자동차 전문가들은 그 S&P 500 지수 편입이 무산됐어요. 그게 좀 무산되면서 실망한 매물이 좀 실망한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하고 여기에 그 50억 달러 유상증자 돈을 이제 다시 투자자들을 모은다고 한 게 같은데 이 50억 달러 유상증자가 좀 결정적인 것 같아요. 이 주가가 좀 희석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결정적인 것 같고 나머지는 좀 결론적인데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뭐 테슬라의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최근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지만 실제로 실적이나 이익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뭐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 비해서. 그리고 앞에 뭐 불과 1년 전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10배가 뛰었잖아요. 이때가 47, 이때가 뭐 408, 498. 그러니까 10배가 1년 사이에 10배가 뛴 거예요. 1년 사이가 10배가 뛰면서 10배가 뛰면서 이 이제 차익 실현 일단 팔고 좀 지켜보자. 테슬라가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좀 지켜보는 차익 실현을 위해서 지켜보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호라이즈님이 우리에게는 배터리 데이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테슬라가 이제 22일에 배터리 데이를 열고 합니다. 그때 뭐 중국, 뭐 한국에서는 LG 등 관련 배터리 주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긴 해요. 뭐 어쨌든 배터리 데이도 관심을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와서 이 주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 뭐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가지고 계시다면 팔아야 할지는 본인의 판단인 것 같아요. 요 시점에 한번 떨어질 때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바로 8일날 거래일 기준으로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사가지고 뭐 파신 하루 만에 파신 분들도 주변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요즘 못 하겠어요. 이게 20대 때 20대 때는 그렇게 저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초단기는 아니죠. 단기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못할 것 같고 이제 테슬라랑 같이 요즘 묶이는 게 니콜라거든요. 그러니까 니콜라 테슬라라는 과학자의 이름과 성을 따서 나눴는데 요즘은 이 니콜라가 좀 뜨고 있죠. 물론 테슬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뭐 규모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니콜라는 굉장히 아직 신생업체고 실제로 뭔가 계약까지는 있었지만 차량을 인도해서 뭐 현장에서 운영되는 차량은 없기 때문에 의혹 어린 시선이 있었는데 이 니콜라 주가 보시면 테슬라보다 더 테슬라만큼이나 막 최근 1년을 보시면 막 10달러대에 쭉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쏟습니다. 60달러까지 뭐 80달러까지 찍고 뭐 내려오긴 했지만
니콜라가 이제 테슬라랑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주성호님이 GM이 니콜라 주식 11%를 매입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실제로 계약은 했습니다. 니콜라랑 GM이 전략적 제휴 협약을 했고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20억 달러에 지분 11%를 이제 팔았고 GM 입장에서 기술이나 생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합니다. 이게 니콜라는 전기차는 아니고요. 수소전기 트럭, 수소전기 사용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앞서서 니콜라 요때 요 시즌 요때쯤 뭐 한 5월, 6월, 7월 이때쯤 니콜라가 처음에 현대차한테 프로포즈를 굉장히 많이 해요. 현대차 보고 같이 하자. 왜냐하면 현대차는 수소 전기 트럭을 유럽에 실제로 판매도 했고 양산도 하고 계약도 하고 운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전기 트럭 부분에서 니콜라와 협력을 굉장히 요구했었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다 가축을 갖췄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죠.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GM이 나타나서 이제 지분 11%와 함께 이런 생산, 뭐 설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합니다. 호라이즈님이 공장 지을 생각도 안 하던데 맞습니다. 니콜라가 공장도 없고요. 아직 계약만 있지, 그 판매한 계약만 있지 실제로 차를 만들어서 그 계약자한테 넘긴 실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 어린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삐딱하게 보는 저도 약간 의혹을 가지고 봤는데 갑자기 이제 현대차한테 손을 벌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저 뭐 현대차한테 다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GM이 엮이니까 제가 테슬라를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가 생각나요. 테슬라도 처음 등장했을 때 저거 그냥 사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잖아요. 니콜라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 GM도 이제 주식이 보면 막 코로나 요 이슈 터지고 나서 이만큼 떨어졌다가 계속 또 오르고 있어요. 쭉쭉쭉 오르고 있는데 승용 부분 뭐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LG가 굉장히 이제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연기관, 기존의 내연기관과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은 혼다랑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최근에 작년부터 올 들어 그러니까 전기 승용차는 LG랑 파트너십을 굉장히 많이 맺어서 LG가 GM에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터라든가 실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제동이 아니라 그 모듈, 그 다음에 배터리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LG랑 협력을 하고 있고 기존의 강점이 있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혼다랑 협력을 맺어서 엔진도 하고 플랫폼도 하고 사실 엔진 플랫폼 같이 개발하면 다 하는 거 아닌가? 거의 디자인만 다를 텐데 하고 이제 수소 전기 트럭 부문에서는 니콜라랑 이렇게 협력을 발표하면서 제너럴모터스, GM이 굉장히 좀 이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 약간 거대한 공룡이 둔한 좀 판단이 느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각 부분에 있어서 전문 브랜드, 전문 기업들과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갑자기 왜 주식 방송이냐고요. 테슬라와 GM 그리고 니콜라 이야기라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하게 됐고요. 험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나온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험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활한 험머는 순수 전기차, 그리고 타겟은 그 픽업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테슬라가 그 먼저 선보인 그 트럭 있죠. 픽업 트럭, 그거를 타겟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호라이즈님이 리뉴얼 한다는 루머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타겟으로 풀사이즈 픽업 트럭을 브랜드로 이제 험머가 부활한다. 그와 관련해서 그 르브론 제임스가 모델로 나온 슈퍼볼 광고도 있고, 유튜브에서 험머 그 전기차를 치시면 영상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22년경 뭐 2024년 2년에서 4년 사이에 나온다고 해요. 1등급 송아지님이 테슬라 요즘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 어제 반등을 했는데 요 기간에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잃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밥 언제 먹냐고요? 이제 방송 마치고 먹을 예정입니다. 니오 전기차, 니오는 중국 브랜드죠. 중국 브랜드인데 중국 내에서 전기차, 순수 전기차를 하는 회사, 포스트 테슬라, 중국판 포스트 테슬라라고 이렇게 말이 굉장히 많아요. 니오가 이제 올해 목표를 가지고 발표했던 게 중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겠다. 인도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전기차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도 했어요.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메일로 인터뷰를 했죠. 메일 인터뷰를 했는데 요청을 했더니 니오 글로벌 진출 선언한 니오 같은 경우에는 어딨냐? 니오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분이 저희 인터뷰할 때 한국 시장 진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권고하고 있지 않다. 한국 시장에서는 뭐 아직 나올 생산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니오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니오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전기버스가 이미 한국에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프 글래디에이터가 국내에 출시됐는데 글래디에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래디에이터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타봤어요. 미국에서 타봤는데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 좋다는 말은 오프로드를 가시고 픽업을 하시는 게 분들한테 좋은 거지, 일반적인 공도에서 타시는 분들은 다를 것 같아요. 글래디에이터 시승기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광고 제가 빨리 후딱 광고 어디냐, 이때 탔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어쨌든 글래디에이터는 요거 보시면 되고, 니오 기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마트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나요? 주차장 꽉 차겠죠? 꽉 차겠죠. 그렇습니다. 니오 중국 생산 미국 진출 가능한가요? 이 김희준님 말씀하셨는데, 볼보 S90을 예를 들자면 S90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생산하더라도 미국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갖춘다면 뭐 충분히 판매되겠죠. 니오의 첫 번째 시장 전략, 글로벌 전략 시장은 유럽이고요. 유럽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미국보다는 동남아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는 말씀하셨고, 쌍용에서 조립해서 팔지도 말씀하셨는데, 마힌드라가 쌍용을 인수할 때 가지고 있던 글로벌 전략,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인도 마힌드라가 미국에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쌍용을 통해서 미국에 진출하겠다라는 게 마힌드라의 그 당시 초창기 전략이었어요. 초기 전략이었는데 쌍용에서 미국에 진출을 잘 못했죠. 못한 상황,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이 있고, 오늘은 뭐 테슬라 주가로 시작해서 니콜라, GM, 그리고 니오, 글래디에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피드백을 드리고 저는 밥 먹으러 갈게요. 쌍용, 저 쌍용 주식은 최근에 정리했습니다. 10년을 갖고 있던 주식이었어요. 마이너스 80%인가 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식 투자는 항상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카더라 보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버시고, 좋은 차, 드림카 사시길 바랄게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고요. 카더라 채널도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래프 신승이었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